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5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30년 가까이 한 직장에서 묵묵히 일하며 가정을 책임져 왔고, 제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합니다. 제 아내는 저보다 몇 살 어린 4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고, 그동안 가정주부로 지내면서 저와 함께 살아왔습니다. 자식도 성인이 되어 독립했고, 이제 우리는 둘만의 조용한 삶을 살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병원에 갔던 날이었습니다. 나이도 있고 해서 매년 정기검진을 받아왔지만 별다른 이상은 없었기에 이번에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듣기 위해 다시 병원에 방문했을 때 담당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혹시 최근에 체중이 많이 줄었다거나 속이 더부룩한 증상이 있으셨나요? 저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체중이 조금 빠지긴 했는데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평소처럼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이 있긴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의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위암 3기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뭐라고요? 진행된 상태지만 다행히 아직 수술로 시도 가능한 단계입니다. 치료를 시작하면 완치를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빠른 수술과 항암 치료가 필요합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가 암이라니? 그저 체중이 줄고 소화가 잘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게 암이었다고?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평소에도 큰 병 없이 살아왔는데, 나름 검진도 꾸준히 받아왔는데,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약해지긴 했어도 설마 이런 진단을 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걱정됐던 건 아내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였습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제일 먼저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검사 결과 나왔는데 오늘 저녁에 얘기 좀 하자. 아내는 별다른 의심 없이 대답했습니다. 응, 알겠어. 나도 오늘 저녁 약속 없으니까. 저는 심란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회사 일로 바빴겠지만 이날만큼은 조퇴를 내고 일찍 귀가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가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왔어? 그냥 피곤해서 우리 저녁 먹고 얘기 좀 하자. 저는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 검사 결과 나왔어. 아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뭐래?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위암이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아내는 예상보다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위암? 몇 기인데? 3기. 그제야 아내의 표정이 조금 놀라는 듯 했지만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해? 저는 아내가 당황해서 눈물을 흘리거나 걱정해 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너무나도 이성적이고 냉정한 태도였습니다. 일단 수술하고 항암 치료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 그렇구나. 치료하면 나을 수도 있는 거지? 응. 그때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 아내가 정말 내 건강을 걱정하는 게 맞나? 보통 배우자가 암에 걸렸다고 하면 충격을 받거나 눈물이라도 보일 텐데 아내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마치 이혼할 이유가 생겼다는 듯한 표정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힘든 상황이라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치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을 다니며 추가 검사를 받고 수술 날짜를 조율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부터 아내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평소엔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암 진단을 받고 난 후부터 갑자기 바빠졌습니다. 여보, 어디가? 응? 친구 만나기로 했어. 무슨 친구? 그냥 대학 동기. 평소에는 이런 일이 거의 없었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전에는 식탁 위에 휴대폰을 두고 다녔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항상 폰을 손에 쥐고 다녔습니다.
심지어 화장실 갈 때도 가져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부엌에서 물을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내가 급하게 전화를 받으며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문틈으로 들리는 작은 목소리. 응, 응. 이번 주말? 괜찮아. 그 사람 병원 간다 했어.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사람 병원 간다 했어? 나는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가 잠든 후 아내의 휴대폰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지만 아내의 태도가 너무나 수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내는 깊이 잠든 상태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려 했지만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제 비밀번호까지 바꿨다고.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잠겨 있어도 백업 기록을 이용하면 최근까지의 메시지 일부를 복구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몇 분 후 복구된 메시지를 보고 나는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오빠 주말에 또 보고 싶어. 그러니까 빨리 정리해.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 않아. 그 사람 병원 간다 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나는 손을 덜덜 떨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제야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내가 암 진단을 받자마자 아내는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미 다른 남자가 있었다. 나는 이제 이 사실을 확인해야 했다. 그래서 아내를 미행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그날 밤 단단히 마음을 먹었다.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한다. 단순한 오해라면 좋겠지만 이제까지의 정황을 보면 단순한 일이 아니었다. 아내는 내가 암 진단을 받은 이후부터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착각이라 하기에는 이혼할 명분을 찾은 사람처럼 보였다. 그리고 휴대폰에서 발견한 메시지는 그 의심을 더욱 확신으로 바꿔놓았다. 오빠 주말에 또 보고 싶어. 그 사람 병원 간다 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아내는 내가 병원에 가 있는 사이 다른 남자를 만날 계획을 하고 있었다. 나는 이번 주말 일부러 아내에게 말했다. 나 이번 토요일에 병원에서 추가 검사 받아야 해. 그래? 몇 시에? 오전 10시쯤 예약 잡았어. 아내는 별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끝나고 집에 바로 와. 응, 한두 시간 걸릴 것 같아. 나는 일부러 검사 시간을 넉넉하게 잡고 차를 가지고 병원으로 향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하지 않고 근처 공영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그리고 바로 택시를 잡아 타고 다시 집 근처로 돌아왔다. 이제 내가 뭘 하는지 직접 보자. 나는 아내가 언제 집을 나서는지 보기 위해 멀리서 우리 아파트 입구를 주시했다. 그리고 정확히 오전 10시 30분 아내가 나왔다. 나는 서둘러 택시를 타고 아내를 뒤쫓았다. 제발 오해였으면 좋겠다. 하지만 내 눈앞에서 펼쳐진 광경은 절대 오해라고 할 수 없는 장면이었다. 아내는 차를 타고 서울 강남의 한 호텔 앞에서 내렸다. 평소처럼 차분한 표정이었다. 설마 호텔까지 가는 거냐? 나는 아내가 호텔 로비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 순간 호텔 입구에 한 남자가 나타났다.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 남자는 내 오랜 친구였다. 김철민? 믿을 수가 없었다. 그는 2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였다. 내가 회사에서 힘들 때마다 술 한 잔 기울이며 고민을 나누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내 아내와 호텔에서 만난다고. 나는 급히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다. 아내와 친구가 호텔 로비에서 다정하게 웃으며 얘기하고 있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 KXX들. 나는 그대로 호텔 로비로 뛰어들어갔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나는 손을 뻗어 막았다. 형, 아내와 김철민이 동시에 나를 보고 얼어붙었다. 당신 왜 여기 있어? 아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김철민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두 사람을 노려보며 이를 악물었다. 그쪽이야말로 여기서 뭐 하는데?
김철민이 갑자기 시선을 피하며 변명하기 시작했다. 아, 이거 오해할 필요 없어. 그냥 우연히 만난 거야. 우연히? 나는 코웃음을 쳤다. 그래서 우연히 호텔까지 같이 왔냐? 아내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 아, 그게. 나는 핸드폰을 꺼내 두 사람이 호텔 로비에서 만나는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게 그냥 우연이냐? 아내는 말없이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때 김철민이 황급히 내 팔을 붙잡았다. 야, 여기서 이러지 말자. 사람들도 보고 있고 일단 나가서 얘기하자. 나는 김철민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나가서 얘기하자고. 호텔 방까지 같이 올라가려던 주제에 그 순간 로비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아내는 결국 무릎을 꿇고 내 손을 붙잡았다. 여보, 미안해. 나 정말 한순간의 실수야. 한순간 나는 차가운 눈빛으로 아내를 내려다보았다. 내가 한순간의 실수라고 부르는 이 일이 대체 몇 번이나 반복된 거야.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그때 김철민이 한 발 물러서며 말했다. 야, 나도 할 말이 있어. 나는 그를 노려보았다. 내가 할 말이 있다고. 그놈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마침내 충격적인 말을 내뱉었다. 사실 내가 아프다는 거 듣고 네 아내가 먼저 나한테 연락해 왔어. 나는 눈살을 찌푸렸다. 뭐? 나도 처음엔 그러지 않으려고 했어. 하지만 내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길래 위로해 주다 보니까. 그 순간 내 혈압이 솟구쳤다. 그래서 내 몸이 아프니까 내 친구랑 바람을 피웠다고. 김철민은 입을 다물었다. 이제 어떡할 거야?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내 손을 붙잡았다.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나는 차갑게 웃었다. 다시 시작? 나는 주머니에서 이혼 서류를 꺼내 그녀 앞에 내밀었다.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개야. 첫 번째, 지금 당장 여기서 사인하고 조용히 헤어지는 거. 두 번째, 내가 법원에 증거 다 들고 가서 개망신당하는 거.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여보, 제발. 나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내 병을 걱정한 게 아니라 이혼할 기회로 본 순간 이미 끝난 거야. 아내는 끝내 눈물을 흘리며 사인했다. 나는 서류를 챙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김철민은 나를 붙잡으려 했지만 나는 그를 밀쳐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내 얼굴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그리고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호텔을 떠났다. 나는 호텔을 나오면서도 손이 떨리고 있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상실감까지. 하지만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었다. 나는 이 일에서 절대 손해볼 생각이 없었다. 내가 먼저 움직여야 했다. 집에 도착한 나는 바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불륜 증거가 다 있습니다. 사진, 메시지, 그리고 직접 목격한 장면까지요. 변호사는 상황을 듣더니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이 정도면 명백한 유책 배우자로 인정됩니다. 이혼 소송에서 상당히 유리한 입장이 될 겁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최대한 불리하게 만들어주세요. 아내는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 제 건강 문제를 이용해서 배신한 겁니다. 그리고 그 상대는 제 오랜 친구였고요. 변호사는 내 말을 듣고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위자료도 청구 가능하겠지만 만약 상대 남성도 가정이 있다면 그쪽 배우자에게 알리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나는 순간 멍해졌다. 그렇지, 김철민, 저놈도 유부남이었잖아. 나는 바로 김철민의 아내에게 연락했다. 나야? 급히 만나야 할 것 같아. 김철민의 아내는 처음엔 내 연락에 의아해했지만 만나서 내가 증거를 보여주자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거짓말이죠? 아니야. 직접 찍은 사진이야.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 인간, 나한테 한 번이라도 미안해한 적이 없어요. 항상 바쁘다고 하면서 이게 이유였군요. 나는 그녀에게 차분하게 말했다. 이혼할 생각이 없어도 최소한 법적으로 대응할 준비는 해야 할 거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김철민의 집도 난장판이 됐다. 며칠 후 김철민에게서 연락이 왔다. 야, 내가 내 아내한테 말했냐? 그래. 내가 먼저 말했어야겠더라. 너 미쳤냐? 이혼하겠다고 난리야. 나는 코웃음을 쳤다. 그럼 내가 당연히 조용히 있어야 했냐? 넌 내 아내랑 호텔 가면서도 아무렇지 않았으면서? 야, 미안하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내가 날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내 아내를 만난 순간 이미 끝이야. 나는 통화를 끊었다. 그리고 이틀 뒤 김철민이 내게 찾아왔다. 야, 진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는 내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내가 무슨 변명을 하겠냐? 근데 제발 내 가정만큼은 지킬 수 있게 해줘. 나는 코웃음을 쳤다. 난 이미 내 가정을 잃었다. 내가 잃는 건 내가 감당해야지. 나는 그를 무시하고 돌아섰다. 아내는 처음엔 버텼다. 여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기회? 너는 내가 병원 갈 때마다 그 인간이랑 호텔에서 만날 때 이미 기회를 버렸어. 나는 이혼 서류를 아내 앞에 내밀었다. 위자료 청구할 거야. 그리고 내가 가져간 돈도 다 돌려놔. 아내는 흐느끼며 말했다. 난 당신을 사랑했어. 나는 차갑게 웃었다. 사랑? 그럼 내가 병원에서 검사받을 때 내가 호텔로 가던 건 뭐였는데? 아내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결국 아내는 모든 걸 포기하고 이혼에 합의했다. 그녀는 떠날 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다시 돌아갈 수는 없을까? 나는 문을 열어주며 짧게 대답했다. 절개. 이혼 후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아내와 김철민은 각자의 불행을 맞이했다. 아내는 위자료로 인해 경제적으로 쪼들리게 됐고, 김철민도 이혼 후 재산의 절반을 잃었다. 그 둘이 다시 만났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이제 그들의 소식을 들을 필요도 없었다. 나는 다시 내 삶을 살아가기로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호사에게 한마디 남겼다. 불륜도 잘못이지만 내 병을 이용해서 떠난 건 더 큰 죄입니다. 이 사람들 절대 쉽게 넘어가게 놔두지 마세요. 나는 이제 그들을 완전히 잊고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